저는 상대가 이별하자고 말할 때 정말 심각하게 매달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민망한 고백으로 시작하죠. 과거에 저는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멋있게 성숙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적인 척.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해. 하고 돌아서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요. 장문 카톡을 보내거나 밤에 혼자 있는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 집에 좀 찾아가 봐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는 한 적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만나서 대화 한 번만 해보자. 진짜 이번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이런 말들은 끝도 없이 쏟아낸 적은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마음은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진짜로 혼자다. 혼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감정을 기록하는 토니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상대를 그토록 매달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유기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과 섞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밤의 대화 4편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좀 잠, 잠이 드실 때 가볍게 듣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에 매달렸던 그 시기를 제가 떠올려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밤은 거의 공포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어요. 왜냐하면 일도 하고 직장 동료와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뭐 카톡도 하고. 근데 밤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조용해지잖아요. 불 끄고 누웠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헤어지자고 한 상대가 아니지 않을까요? 상대이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벌써 나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벌써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겠죠. 그래서 손은 이미 카톡 창에 막 가 있고 마음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하는 마음과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는 마음이 서로 계속 충돌을 하게 되죠. 그치만 결국에는 손이 이깁니다. 잘 지내? 요즘 뭐하고 지냈어? 한 번만 더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답이 안 오면 그때부터 막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워지잖아요. 핸드폰을 거의 뭐 몇 분에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상대가 카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스타 스토리 막 염탐하고 별의별 걸 다 확인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역시나 버려진 거지.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자일 거야.
그러면 그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내가 진짜 다 고칠게. 제발 떠나지만 말아줘. 이렇게 쓰고 나면 또 읽고, 다시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다가 결국에는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만 매달렸던 걸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운 감정도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랑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가 제일 크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격렬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떠나는 게 하나의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전함, 온전함을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알게 됐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각을 유기불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버려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 유기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이별은 단순히 관계의 단절, 관계의 끝이 아니에요. 거의 생존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어렵게 들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보호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 연인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안형 애착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은 핵심은 불규칙한 돌봄입니다. 어릴 때의 저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울고 있을 때 어떤 날은 어머니가 바로 와서 달래주고 안아줍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엄마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날은 엄마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나는 방해가 되는 존재인 건가?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괜찮은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험이 반복되면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요.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나는 더 매달리고 노력하고 맞추고 눈치를 봐야 해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불안형 애착의 큰 뿌리가 되기도 하죠. 그럼 이런 사람이 성인이 돼서는 연애를 어떻게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연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인에게서 계속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요? 우리 관계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카톡을 몇 분에 한 번씩 확인하고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스토리가 언제 올라왔는지 계속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혹시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잠깐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뉘앙스를 표현할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제 곧 나는 버려지겠구나.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는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자주 매달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달림이 단순히 성격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별 통보를 들었을 때 불안이 높은 사람의 뇌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아, 이거 예전에 겪었던 건데, 그 죽을 것 같았던 느낌이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어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죠. 엄마, 아빠, 보호자.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밥도 못 먹고, 위험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의 뇌는 이렇게 단순하게 학습해요. 나를 돌봐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면 나는 죽는구나. 어릴 때 집안에 큰 갈등이 있었거나 정서적으로 혼자 남겨지는 느낌을 자주 겪었다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감각이 우리 몸 안에 깊게 새겨질 수 있어요. 무서운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연인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순간 그건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예전에 느꼈던 그 죽을 것 같던 감각이 통째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은 꺼지고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는 생존 모드만 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미친 듯이 매달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미친 듯이 매달리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때처럼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 눈앞의 연인을 붙잡고 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제야 겨우 꽤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 그렇게 매달렸던 나를 조금은 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릴 때 머릿속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 나는 나를 이미 잊었다. 상대가 나를 차단했다. 나는 버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상대가 단호하다. 나는 그 사람 인생에서 지워져도 되는 존재다. 사실 현실은 헤어지자고 한 그 사람도 자기의 감정, 자기 자신만의 사정,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안고 있는 건데 유기불안이 올라온 상태의 우리의 뇌는 모든 걸 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매달리는 행동의 중심에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라는 말보다 나는 버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버려지면 나는 진짜 끝이다. 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끊지 못한다거나 혹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라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연결된 느낌이 들면은 그게 내가 살아있는 그런 연결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차라리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멀리서라도 아는 사이로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랑의 표현이었다기보다 완전히 버려지지 않기 위한 안전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전에는 매달리는 제 자신이 제 행동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자존심도 없지. 왜 이렇게 찌질하고 구질구질하게 굴까.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라면서. 근데 그 다짐이 잘 지켜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매달려 보기도 하고, 더 깊게 나를 자책해 보기도 하고, 또 자기 혐오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달리는 행동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연습을 한번 하고요. 해보자. 이별 후에 가장 매달리고 싶었던 그 밤들을 떠올려 보면은 핸드폰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떠나가지 말아줘. 상대에게 보내던 그 말을 요즘은 조금씩 저에게 돌려보는 연습을 해요. 매달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노트를 펴고 이렇게 딱 한 번 적거든요. 지금 딱 생각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 버리지 마.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써봐요. 그래, 지금 내가 정말 버려질까봐 두렵구나, 무섭구나. 근데 괜찮아. 최소한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끝까지 들어줄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어색하고 별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면서 조금씩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지 않아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연인이 떠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떠나겠다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제 곁에 머물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별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제 자신을 붙잡아 주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도 해요. 저도 유기불안이 강한 사람으로서 그 불안을 달래는 연습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고 러닝과 가벼운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제 자신을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침에 산책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밤에 글도 쓰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제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죠. 이 모든 게 다시는 매달리지 않겠어 라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나를 이해해 보면서 그리고 조금씩 방향을
나 중심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제 나름의 연습인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별 후에 상대에게 계속 연락을 보내고 있다던가, 보내고 싶다던가, 차단당했는데도 계속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자존심이 없어서, 사랑을 잘 못하거나 서툴러서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뇌와 몸이 버려지는 고통을 크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이별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생존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매달리는 행동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할 사실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했던 여러분 전체를 한심하다거나 정말 별로인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시는 매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저 사람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버려질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불안을 조금 다르게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혹시 그 상대에게 문자를 또 보내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잠깐만 멈추고 이렇게 한 줄만 적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말은 이거고 사실 이 말의 진짜 대상은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조금 바꾸어 보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줘 에서 그래 지금 버려질까봐 많이 무섭지. 그래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자. 완벽하게 믿기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연습은 원래 연습이라는 게 원래 좀 어색하잖아요. 오늘의 밤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혼자만 품고 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저는 이별 후에 심하게 매달려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매달림 뒤에 숨어 있는 유기불안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별은 좀 어떤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문장 한 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가 감정을 기록하는 토니의 밤의 대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나잇 나의 친구들.